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24일 차입니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71페이지입니다. 독보적인 전제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원칙을 또 하나 얻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 예를 들면 오리온 굴뚝 청소라는 업체가 동네에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 부르면 사장인 미키가 직접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필요한지 파악했습니다. 또 편리한 시간을 정한 다음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오전 11시에 도착하겠다고 하고 11시 15분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늦게 되면 고객에게 전화해서 11시까지는 못 갈 것이라고 미리 말했고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도착한 뒤에는 다시 전화해서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트럭 안에는 모든 청소 소리 꼬리표에 적힌 크기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비를 내린 다음 그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철두철미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가 가고 난 뒤에는 장작, 난로 바닥에 음식을 놓고 먹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난로의 문제점, 그런 문제가 생긴 원인과 예방할 방법, 앞으로 비용을 줄일 방법을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왔을 때는 제게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댁 벽난로는 오래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들을 위한 어떤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그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굴뚝 청소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없으니 그는 이왕 장작 난로 일을 하러 온 김에 저에게서 다른 일거리라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신속하고 유능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그가 가고 나면 그가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청구서는 금액이 타당했고 지체 없이 제시하되 독촉은 없었습니다. 그는 굴뚝 청소 예약일과 청소 당일 사이의 서비스 설명서를 고객에게 보내 고객이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의가 오든 답변했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가면 며칠 뒤에 우편으로 매우 정중한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서비스를 이용해 준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내년에도 이용해 줄 것을 제안하며 또 한 번 청소할 때가 되면 편지와 전화로 미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고객 관리가 엄청 철저하죠. 미리 전에 도착했고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편지와 전화로 미리 이제 알리고 이게 이제 굉장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너무 그 사람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키에게 조금이라도 경쟁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남자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고객이 처음 전화한 뒤에 응답을 지체하는 일도 없었고 투명스러운 비서가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늦게 되면 늦는다고 알리지도 않고 사전에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성 덕분에 고객 호감도와 평판이 다져졌습니다. 진실성 덕분에. 그렇죠? 그 결과로 그에게는 충성 고객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키가 동네를 뜨거나 일을 그만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굴뚝 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진실성에 매우 감명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미키 이야기를 했고 직접 그에게 새 고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이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감명을 받고 나면 고객을 새 고객을 직접 소개를 해 준다는 거죠, 새 고객을.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바라는 게 그들이 잘 쓰고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좋아서 소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진실성 있게 감동을 받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감동을 받으려면 낮게 얕게 얕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 있게 쑥 그들을 위한 깊은 그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얕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성,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상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진실성이 있을 때 그들에게 진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깊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성은. 그냥 내 순간순간 그냥 뭐 내가 좋아서 내 즐거움으로 내 쾌락으로 나의 내 신념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신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진짜 이게 맞나?' 깊은 생각을 해 보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탁탁탁 예전에는 돈 쓰는 걸 막 그랬죠. 제가 화가 나면 막 써 버리는 거예요. 돈 화가 나면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제 화가 났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고 바라는 거는 그 밑에 두려움을 깔고 했었던 것이고 그 욕망으로 하는 거 내 두려움을 가지고 욕망으로 하는 거는 결과가 그닥 흔쾌하게 들어오지도 않고요. 의식이 높은 사람들과 교류가 안 돼요. 낮게 돼요. 그 의식이 높은 더 밝은 사람들은 깊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성 있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얕은 사람,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만 내가 마음이 가벼우면 가벼운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요.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마음을 사는 거. 마음을 사는 게 마음이 뭐야? 마음을 사는 거는 감동이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갔을 때 감동이 왔을 때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그런 것들 그래야 저절로 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동도 안 해 놓고 "소개하세요, 하세요. 너 돈 벌려고 소개해라. 너 돈 벌기 위해서 소개해라." 소개가 잘 안 나와요. 돈 벌려고 소개를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그 욕망에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서 제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들에 대한 깊은 감동이 무엇냐. 그거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이 진실성 있게 하지만 나중에라도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엄마가 하는 게 그래도 이 세상 사는데 엄마가 진짜 그 세상 사는 이 인간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관계가 부모와 그 엄마와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 그런데 그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에서도 엄마는 처음엔 조건 없이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조건이 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인제 조건이 붙어 버리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20살 이후가 되면은 기대면 안 되지만 그전에는 그 사랑이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보면 에고인 거예요, 에고. 에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에고예요, 에고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생겨 버리잖아요. 근데 끝까지 엄마도 아이들한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죠, 바라는 마음조차도. 밖에서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수요일 날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크릿이랑 공부를 하던 분이라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을 인제 제가 대충 안단 말이에요. 예전에 공부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대충 알고 딸들이 있어요. 20 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살아온 삶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분도 그렇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또 시크릿 있을 때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꾸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꾸준한 관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만 할 때 되면 생각나고 할 때 되면 생각나고 어쩌다가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 직접적으로 저하고도 인제 커미션이나 이런 거 관계는 있지만 그 회사에서 보는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는 관계는 없었는데 눈에 인제 그 관계에서는 없죠. 근데 인제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서 보면서 같은 팀으로 이렇게 있으면 또 이 안에서 막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게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따로 에너지를 쓰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쪼금 이제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었다가 바뀌었어요. 고정화됐어요, 어디 샵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인제 어제 2번 더 찾아가 앞전에 50 번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호킨스 박사님. 그래서 이거 선생님은 최소 20 번은 만나라고 했는데 한 번 얘기하고 안 한다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인제 또 어제 가려고 탁 인제 간다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 그 시간에 손님이 늦게 와 가지고 늦게 끝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 버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과일을 쬐끄만 거 이렇게 2 가지를 사 가지고 인제 과일만 주고 왔어요, 그냥 일부러. 그랬더니 또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근데 제가 엉덩이 붙여서 앉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하고 진짜 깊은 어떤 대화와 이런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내지도 않았었고 그 직업 자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주칠 그게 없었는데 어제는 그냥 과일만 주고 인제 왔어요. 그랬더니 인제 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이 동네에 있다가 내가 그때쯤 갈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간 거를. 일부러 간 걸 알더라고요. 일부러 오셨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니까 자기가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그냥 오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중간중간에 하질 않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알아요. 알긴 알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질 않았었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그걸 다 그렇게 골고루 다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중간에 관계를 해야 되는 분들 뭐 이렇게. 근데 여기 들어와 있질 않으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뭔가 어제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열리는 듯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어쨌든 밥을 뭐 제가 사든 누가 사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는 끝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어제는 다 내려놓고 '아 그래 내가 여길 데려가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만 유지를 했었구나.' 근데 진심으로 이 여기 시크릿을 좋으니까 가야 돼가 아니라 좋으니까 가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도 더 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필요했었더라는 걸 어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 갔을 때는 몰랐어요. 2번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오는지를 또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인제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몇 번씩 이렇게 오더니. 그래서 어제는 깊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더 해야 되는 거를 이걸 놓치지 말고 적어 놨다가 명단을 다 이름을 다 적어 놨다가 '꾸준하게 생각나는 대로 전화 연락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욕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야 돼.'라고 결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들에게 얼만큼 관심이 있었느냐는 거죠.
관심을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 여기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전 또 어제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냥 딱 주는데 그 사람 에너지가 벌써 뭔가 그냥 보내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참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감동 줄 수 있는 거.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그 이익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걸 듣게끔 하는 거는 완전 제 이익은 아니지만 중간 과정에서의 마음을 살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완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제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새 고객 한 명씩만 소개하면 우리는 사업 실적이 2배가 됩니다. 한 명만 소개하면 사업 실적이 2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2명을 소개해라. 이렇게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복을 쌓는 거기 때문에 2명을 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쵸? 2명을 소개하는 거. 2배가 된다 그랬어요. 맞죠? 미키는 저와의 관계에서 사업 실적이 2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한 그 마음을 진심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가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잠재의식에 부가 지금 보면 알아요. 40대 50대 보면 지금 현재 부가 다 빠져나간 것을 안다니까는요.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의 그 결과라니까는. 통장의 잔고라니까는요. 부에 대한 통장의 잔고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뭔가 적금을 부을 수 있는 거 그거 엄청나죠. 그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안 했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이상했어요. 아닌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였었잖아. 제 신념 체계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쑥 집어넣었다 쑥 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초대가 돼요. 초대가 되는 게 있고 내가 그들에게 진실성 있게 대하지 않았으면 결과가 바로 없을 거예요.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하고 또 하고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진실성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 제가 얘기했을 때 귀문을 확 열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이 진실성 있게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제가 한 번 보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그렇잖아요. 저는 중간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게 참 맞아지면 '너무 안 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좀 더 진실성 있게 그렇게 대하는 거. 내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가면 너한테 도움이 되거든."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를 이해한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잠재의식에 "네 부가 여기 다 빠져나갔어." 그럼 넣었다 빼는 거야. 이해하죠. 이해 안 하는 사람이 들으면서 저도 계속 떠들거든요.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데 이해한 거로 가지고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슴이 이게 감동이 이게 이 에너지 안에 푹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진짜 이 있잖아요. 이 가슴이 이 몸이 아니잖아요. 내 전체적인 에너지에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 감동의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자발성이잖아요. 그걸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그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 제가 한 방으로 진실성에서 오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처음 만났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진실성 있게 했느냐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한 거로 말하지 말고 이해한 거로만 하지 말고 중간에서의 진실성 있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실성 있게 하는 건지 내 이득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하나? 그렇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을 위한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초대가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달라지기를 위한 나의 진실성이 그 에너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게, 에너지를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쉬운 거죠.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말솜씨나 뭐 이런 거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재능을 어떤 나의 재능으로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재능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못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진짜 진실성 있게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재능은 다 틀려요. 강의 잘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런 재능은 다 틀려서 내가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진실성 있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 안에, 그 안에 넘어서, 그 마음을 넘어서 의식 안에 조건 없는 사랑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짜 진정성 있게 냈으면 좋겠어요. 진정성 있게. 해야 되니까 하고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 것인지 그들을 위한 진심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한 진심이 움직인다면, 그렇죠? 안 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2배가 올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광고에 돈을 써가나 마케팅 여기까지 다 읽었죠. 철도 좀. 네, 저는 다른 굴뚝 청소부들이 밑에서 읽을게요. 저는 다른 굴뚝 청소부들이 아래 위로 쓱쓱 손질해서 한바탕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트럭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쥐 속을 같아서 그들의 마음속이 어떨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의 청결도가 주방의 청결도를 상당히 잘 보여줄 듯이 일꾼의 트럭은 그 사람 마음의 혼란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 의식 공부하면서 정리정돈하는 게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도 또 정리하고 또 흐트러져 있죠. 또 정리하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정리정돈. 얼마 전에 누가 그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깨끗해졌다 그랬더니 버리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버리면 돼요. 아 맞다 그게 정답이다 하면서 버리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내가 신념을 버리듯이 신념을 내려놓듯이 물건도 버리면 버릴 게 어딨지? 그리고 자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책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와 의식과 관련된 거 말고는 소설이나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되고 이제 그런 책을 구분하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거 빼고는 이제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잔잔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아 이게 신념이 신념을 내가 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청소를 남편한테도 3월 4일 아니지 4일 5일인가요? 일요일 날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지금 대청소할 집도 한번 청소를 다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4일 5일 그러니까 5일 날 끝나고 나서 깨달음 시클이 끝나고 나서 대청소 좀 하자고. 안 입는 거 말은 잘하셔요 그냥.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은 버려. 그러고 아들한테 얘기해 놓고 당신은 3년 이상 안 입은 옷은 쌓아 놓고 있잖아요. 새 옷은 막 사들으면서 그래서 아 이거를 같이 3년 이상 안 입은 거는 버려야 해. 그러니까 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을 한번 또 싹 하려고 3월 초에 시크릿 다녀와서 지금은 막 초대하는데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그냥 안 하다가 막 갑자기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있어요. 그 강력한 비타민C가 왕창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가격 너무 저렴한 거, 저렴하고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게 있죠. 젖산 촥 분해시키면서. 막 그래 가지고 그거 막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그리고 또 막 저녁에도 어디 갈 데 있으면 초저녁에 막 먹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 효과와 플러스 내가 뭔가 그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계속 피곤해요. 그것도 작용하지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간힘 쓰는 게 있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고 봤어요. 근데 인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미꾸라지가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 엄마 옆에 동생이 있었던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 자리였는데, 내 자리인데 동생이 들어왔네? 라는 그 마음을 저번 주에 빠져나가다가 제가 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딱 먹고 나서, 마음 먹으려고 이걸 보고 나서부터는 더 편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고 나서 그전에는 더 피곤했던 것들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어제도 저녁 때 잠깐 저녁 때 또 나갔잖아요. 8시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갔다 왔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도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나? 근데 새벽에 좀 너무 늦어버리니까 새벽에 늦는 거예요. 이게 늦잠을 이렇게 자느라고 밤에. 그래서 안 되겠다. 새벽에는 또 움직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새벽에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저 자신한테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일찍 자고 또 막 움직였는데, 어쨌든, 어쨌든 각성하면서 열심히 지금은 초대에 집중하는 거. 초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실성 있게 초대 좀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원래 7번 남았어. 8번 한 번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오실 때 2분 초대해야 되죠? 2분 초대하면서 또 하죠? 근데 진실성 있게 초대하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요번에 안 돼도 진실성 있게 관계 유지를 계속 해놓으면, 신뢰 쌓기를 계속 해놓으면 그 다음에 4명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건 모르는 거야. 진실성 있게 대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중간중간에 응? 과정에서 참 관계를 참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찾아가야 될 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만 하고 또 찾아가지 않은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다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그들에게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74페이지에도 보면 진상 고객은 과감히 버려라. 진상은 과감히 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진상 고객은 우리가 버릴 또 다른 고객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유형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유형은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유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허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사람들은 피해라는 거야. 허황된 사람들은 늘 피해 망상적이고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지 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는가? 나부터 점검해야죠. 뭐 남을 점검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혹시 허황돼서 피해망상적으로 계속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지. 성공자들은 피해자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와 가해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지, 골치 아프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했다라는 거죠. 내 기준에서. 얘기할 것이 없구나. 그쵸?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알아차려서 하는 건 자꾸 내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제일 얘기 많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욕망이 많은 사람. 내가 욕망이 많은 사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어. 내려놔야죠. 그래서 어제도 계속 그래 잘한다. 시크릿을 자꾸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자꾸 바꿔야 되는데 내가 욕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씨 저거 왜 저러지 하고 이제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혹시 비난하고 있지 않나? 내 기준에서 다르다고 판단 분별하고 있지 않나? 그럼 30이죠 의식 수준이? 예. 그래서 그들을 보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오늘 벌써 화요일이 또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냥.
58kg로 가나 봐요. 나이에 따라서 키로수가 바뀐다더니 막 왜 이렇게 빨리 바뀌나. 58 이잖아요. 58km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지. 예, 바쁘게 즐겁게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내일 6 시에도 또 만나 뵙고요. 오늘 화요일에 수업 있으니까 오셔서 듣는 거 오늘 여기 김천에 이경수 님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봐. 이 양반이 어디 가셨노? 들어오지도 않았네 그냥. 예. 대구에 나오실 분들 다 나오셔서 선생님 직접 에너지 눈으로 에너지를 교류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시고요.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시크릿 진실성 있게 초대 계속합시다. 네.